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 파트너이신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김혜성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탄에 이어서 중년 건강 알짜 팁 두 번째, 이것을 뒤집어라. 저희가 그 약을 최대한 줄이면서 정말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면서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자 이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그 버린 거 대신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아, 네.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네, 뭐 그거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명언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도 네. 밥이 보약이다. 그렇죠. 예, 밥이 밥을 보약이다. 잘 먹어라. 그렇죠. 밥이 예. 보약이죠.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5끼 정도. 2.5끼. 그 두 끼와 세 끼 사이 좀 애매해요. 아침을 조금 가볍게 먹고, 아침 저녁을 좀 가볍게 먹고요. 점심을 좀 뭐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근데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음식들이에요. 예, 뭘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음식이 많아진 시대니까. 양도 많아지. 뭘 먹을까 보다는 뭘 먹지 않아야 될까 이런 걸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상의 이렇게 생활이기 때문에 완전히 딱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큰 원칙으로 따지면 가능하면 멀리할 것과 우선 둬야 될 것 이렇게 해 보면 가능하면 멀리할 것은 저는 가공 음식. 잠깐만요. 네. 여기서 퀴즈가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정말 이건 생명의 음식이다. 이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주간식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명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답해주시는 선착순 그 5분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너무 예쁘죠, 색깔도. 여기 그 닥스메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여행용 칫솔 세트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저도 써봤지만 치약도 좋고 칫솔도 좋은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거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생명 음식, 주간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2-3가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하튼 제일 멀리해야 될 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해요. 식품 첨가물. 그런 것들이 엄청 들어간 가공 음식들, 이걸 이제 가능하면 멀리해야 된다. 근데 식품 첨가물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이제 그 뭐 편의점이나 마트 음식들, 거기서 파는 음식들에는 거의 모든 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같은 데도 뭐 수십 종이 들어가 있고 라면이 제일 많다고 그러던데, 여튼 가공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음식들을 가장 줄여야 된다. 물론 뭐 외에도 뭐 밀가루 못 먹는 사람들, 우유 못 먹는 사람들 등등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이제 맞지 않는 음식들을 멀리해야 되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멀리해야 될 것은 식품 첨가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화학물이거든요. 화학물.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음식 성분이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낸 음식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까이 해야 될 건, 저는 가장 가까이 될 것은 현대인들이 식이섬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발효 음식. 이거 이제 두 개를 합하면 좀 전에 퀴즈에 대한 답이 나오는 음식. 거죠. 네. 왜 식이섬유냐? 이건 똥을 봐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게 먹는 게 너무 많은데 못 사서 고통을 받죠. 오늘은 음식 얘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그 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 나오셨는데, 근데 식이섬유가요, 우리가 보통 소화가 탄수화물보다는 좀 느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장으로 배출될 때까지의 길이가 몇 메타 정도 되나요? 한 7-8m 되겠죠. 그러면은 잘 소화시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빨리 장으로 도달하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천천히 내려가는 것보다요? 그렇죠. 천천히 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더부룩해요, 속이. 그러니까 그런 위 비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잖아요. 위에서 이제 딱 내려가야 속이 좀 이제 이렇게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내려가고 있으면 복부팽만, 뭐 소화, 뭐 그냥 더부룩한 느낌 이런 게 이제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잘 그 내려가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죠. 근데 식이섬유는 잘 못 내려갈 수 있죠. 하나 먹으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식이섬유
를 꼭꼭 씹어 먹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식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길이가 9m 정도면 네. 그다음에 시간은 네. 저희가 그 아침을 먹고 그 음식이 배설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이제 소화관 통과 시간이라고 부르죠. 이부에서 들어간 게 이제 배설까지 예, 나오는 게 네. 다양하죠. 보통 하루? 다양해요. 하루?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본인은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안 보고 싶은데.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느냐? 수박씨 먹으면 수박씨. 수박씨 먹으면 이렇게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나오는 날이 언제냐? 근데 씨는 그대로 나오니까 네, 관찰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씨가 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네. 그거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걸리지 않을까요? 하루 여성들은 훨씬 더 걸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변비의 개념과도 밀접 연관되는데 저는 24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24시간이 채 안 됐어요. 왜냐? 동의보감에 하루에 2번 똥 싼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똥을 싸는데 엄청 푸짐하게 산다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현대인들은 저는 24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4시간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24시간에 가깝고요. 서양인들은 24시간보다 훨씬 더 멀어요. 왜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네들은. 그리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길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성들, 서양인들의 변비가 훨씬 더 많죠. 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기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소화관 통과 시간이 기니까. 네, 저희가 여성이.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그 소화기내과의 그 변비 기준도 불만이에요. 보통 소화기내과에서 일주일에 2번 싸면 변비, 2번 이하로 싸면 변비, 3번 이상 싸면 변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 매일 싸야 돼요. 매일 싸야 된다고요. 24시간 정도로 매일 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하, 3번 이상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서양인들 기준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을.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양인 중에서도 네. 일본 여성들의 수명이 가장 길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나라 여성이 네. 일본 여성의 수명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그런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슈퍼푸드가 있다. 아까 그쵸. 얘기. 네.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이 합해진 김치, 된장, 그렇죠. 뭐 이런 아마 음식들이 답을 다 주셨을 슈퍼푸드라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네. 일본 여성들을 이제 곧 추월할 거다 이런 뭐 보고가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근데 발효식품을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로는 날 것도 아니고 네. 익힌 것도 아니다. 네. 그러면 다 발효식품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발효 자체의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익히다는 것은 어떤 불을 떼서 뭐 익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발효 음식은 불을 떼지는 않죠. 또 화학적으로 이제 온도를 이제 높여서 화학적으로 변성시키는 음식은 아닌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날 것도 아니죠. 왜냐,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예를 들어 김치면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신김치들 이렇게 그 묵은 김치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배추 자체가. 근데 그것은 온도로 가해서가 아니고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용이 일어난. 그렇죠. 음식.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작품이에요. 김치든 된장이든 낫또든 막걸리든 와인이든 뭐 그 사워크래프트든 뭐든 이렇게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은 사실 그 인류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다 이렇게 다르지만 재료나 뭐 이런 거 다 다르지만 이게 이제 냉장고 발명이죠. 19세기 정도에 발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주요한 음식들이었다고요. 인류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음식들은 그냥 보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치즈가 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냉장고 발명 이후에 다 그냥 냉장고에 놓잖아요. 모든 음식을. 네. 무조건.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미생물의 양이 대폭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음식을 통해 들어간 미생물이 내 몸에 자리 잡고 장내에 건강한 미생물군들을 이루고 구강 내에도 건강한 미생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폭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효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식이섬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식이섬유가 있어야만 장내에서 건강한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뭐 단쇄지방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변비도 없애고 장 운동도 활발히 하고 또 장내 환경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장에서 부패가 되지 않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와 발효 음식. 얘네들이 대표적인 식이 그런 거죠. 섬유죠. 그런 거죠. 요거는 그 만드신 시리얼이시고. 아, 이게 닥터 시리얼인가요?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요 예, 통곡물들 네. 식이섬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념상 소화가 잘 안 된다. 아까 그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바쁜 또 현대인들 아니면 뭐 어르신들 좀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거 뭐 한 번 할 때마다 30번씩 어떻게 씹어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소화 잘 되게 좀 누룽지 만들어 주세요. 누룽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매일 먹는 게 현미 누룽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점심이 제 주 이제 식사인데 이거 저희 병원 식당에서 먹는데 네. 이게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보면 이제 저는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미밥을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돼요. 저도. 이게 현미는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30번으로도 안 돼요. 50번 이상은 씹어야 돼요. 50번에서 씹어보세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이가 안 좋다든지 또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현미를 당연히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걸 현미밥을 만들어서 눌리세요. 그리고 그걸 뜨거운 물로 이제 먹을 때마다 해서 저도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가 현미 누룽지를 만들어 놔요. 현미밥을 해서 눌려서 놓으면 제가 출근할 때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와서 제 방에 늘 보온병이 있는데 보온병에 현미 누룽지 어디로 놓고 뜨거운 물 부어서 한 2시간 있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누룽지가 돼요. 산에 갈 때도 그거 들고 가고요. 근데 또 이 저작 활동이 줄어들면 또 이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제일 좋게는 건강한 치아를 꼭꼭 씹어 먹는 거지만 이게 뭐 저처럼 뭐 그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 뭐 그런 분들에다가 네. 또 실제로 소화 능력이 약하면 현미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뭐 누룽지 같은 거 만들어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굉장히 건강할 것 같은데 삶의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장, 청국장, 현미, 식이섬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그 음식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삼시세끼 그렇게 먹지는 않죠. 저도 뭐 막걸리도 먹고 막걸리도 발효식품이니까. 네, 뭐 와인도 먹고 뭐 또 고기도 드시죠? 고기 당연히 먹죠. 네. 어느 날 못 참아서 뭐 아이스크림 막 퍼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밀가루 국수도 드시고요. 그건 사실 거의 안 먹어요. 제가 봤어요. 아 그런가요? 거의 안 먹어요. 네. 전혀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갖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그 케톤 뭐요? 뭐 그 여러 식단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만 해도 뭐 수백 가지 다이어트 식단이 제가 지중해식 식단 뭐 포함해서 뭐 수백 가지 뭐 대쉬 식단 무슨 식단 뭐 하여튼 그 뭐더라 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고기랑 그렇게 먹는 그 저희가 뭐죠? 찾아서 자막으로 내드릴게요. 뭐 하여튼 다양한 식단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하나만 그래서 각자의 취향과 어떤 그 몸의 상태에 따라 드시는 건 좋다. 근데 하나만 강조를 하자. 식이섬유에다가 발효 음식에다가 더 강조하자면 식품 첨가물은 멀리. 아유,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약을 정리하고 좋은 음식, 우리 건강 음식, 생명 음식을 먹자.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정답. 예, 주간식이니까요. 뭐, 어떤 걸 쓰셔도, 당장 생각나는 김치, 된장, 청국장, 뭐, 막걸리, 간장, 고추장, 뭐 그런 식혜, 거죠. 뭐, 이거 다, 예, 이 생명 음식들을 써주신 분들 5분 선착순입니다. 다 드릴 순 없고요. 요거 이렇게 랜덤으로, 칼라는 랜덤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이 사장님이 직접 진짜 말씀처럼 그렇게 드시는지 식단, 저희가 몰래 가서 찍은 사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명 음식들 뭐 있으면 또 이렇게 쫙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년건강 알짜 팁 2는 여기서 마치고요. 3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사장님 고백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